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오닝주입니다. 연이은 악재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폭격을 당했던 제약 바이오주가요. 냉탕에서 온탕으로 자리를 옮기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상장 폐지로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 예측을 보기 좋게 비껴 나간 그런 모양새입니다.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또 다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금융시장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주식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옷깃 여미고 오늘도 종목들의 이면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릴 건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열어놓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장이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된 모습입니다. 매수 주체가 아주 강한 그런 주체는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시장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슬이 전문가님. 예, 일단 코스닥 지수가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약상승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2거래일 연속 오름세지만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는 하락을 한 추세고요. 지금 미국 2년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심해지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된 영향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데다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된 영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분위기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급은 조금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국내 증시 회복에 따른 상승이라기보다는 과대낙폭에 따른 지수 반등이라고도 보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불매운동이나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수급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지수는 반등 추세이지만 증시 자체는 아직은 혼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넷마블 같은 바닥권 실적주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장세에서 분할 매수 잘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반드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좋은 코멘트 주셨습니다. 김태혁 전문가님은 오전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 오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증시를 보기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폭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고 그의 글로벌 증시의 악재에 의한 이제 하락이 나온 흐름인데 당분간은 지수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2, 3개월은 계속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급락 이후에는 솔직히 급락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물량을 자금이 많이 빠져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2, 3개월 정도 횡보 이후에 박스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으로 소폭 반등이 나온 흐름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걸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닥까지 좀 떨어졌을 때 좀 구경하고 있다가 기회를 잡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의견 모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종목 고민 들어가 볼까요? 한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그리고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 특징주 분석하는 톡 쏘는 종목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기업은 오늘 인트론바이오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죠.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용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지난해 11월에 체결했던 이 계약 금액인데요. 기존에 8,100억 원에서 이번에 1조 2천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바이오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장 초반에 개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은 모습, 상한가 직행했고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투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체크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기업은 DNF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가 DNF에는 기회가 되는 것일까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자회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게 되는 거죠. 2차 보복이 결국 현실화되는 것인데요. DNF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 전문 제조사로 그에 대한 반사 이익, 그러니까 탈일본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강한 상승세는 시현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주가를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꽤 몇 달 동안 우상향 곡선을 차근차근 밟아나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투자 의견 어떤지 전문가 의견 잠시 뒤에 체크해 볼게요. 자, 세 번째 기업은 팍스넷 보겠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왔는지 자회사 매각 추진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상 신고가 갈아치우더라고요. 100% 블록체인 자회사죠. 쉬의 매각 추진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유니버셜 뮤직 그룹,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접촉한 건 맞지만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긴 어렵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 구간. 여러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로 놓고 체크 도와드릴게요.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먼저 볼 텐데요. 김태혁 전문가님. 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 계속 증대됨으로써 부각을 받고 올라온 흐름입니다. 자,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계속 나오면서 급등이 연출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전반적으로 일주일간 그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주일간 올라갔던 종목들 한 번씩 다 보시게 되시면 사실상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반등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종목들이 개별 이슈를 내면서 급등을 하는 흐름이다. 단기적인 급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사실상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이전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시절 당시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이 16,000원대였습니다. 그만큼 16,000원대가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14,700원 단기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반등 나왔던 자리가 14,700원이기 때문에 14,700원과 16,000원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기존적으로 이제 위쪽에서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 코멘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SA에 관련해서 이제 신약 부분 임상 1상 후기가 임상 2상 정기가 이렇게 얘기인데 그 두 종목에 대한 이제 그 두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질지라도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는 편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 인트론 바이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DNF 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6% 넘는 강세권 유지가 되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예, 한 번은 이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DNF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이죠. 제가 이제 증시 폭락장에서 추천드렸던 종목군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급등은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장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우상향 추세로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처럼 이제 정부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
쉽게 완화될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는 반도체 소재 관련 반사이익 수혜주들이 또 한 번 급등 양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DNF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동안 시장에서 일본 수출 규제 반사이익 수혜주로서 주도주로서 급등 양상을 보여주었던 어떤 후성이나 동진세미캠과는 이제 달리 신소재 사업 부분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지금 이제서야 올라오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바닥권인 위치에서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테마까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예측대로 현재 한일 무역 갈등 나아질 기미보다는 점차 우려화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도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우상향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으로도 한 차례 더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뭐 10% 이상 강한 급등은 아니지만 현재 뭐 10% 이하로 지금 9% 정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오늘 크게 9,000원까지는 돌파를 못하겠지만 앞으로 시장 흐름상 월봉상 기술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지금 6,600원인 바닥권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막 양봉을 만든 모습입니다. 아직 장기 저항대인 10,000원조차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면서 일단 좀 안전하게 9,500원까지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NF도 고 의견 주셨네요.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해봤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내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